충성!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공익근무, 뭔 소리야 이게. 그냥 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되게 문제라기보단 아무래도 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 수업 때 반을 못 찾는 경우도 있었고, 선생님들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를 할 때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사회복무요원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장애학급 지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행정지원은 제외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급 지원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휠체어 타는 학생의 등하교를 지도해줍니다. 저희 학교에는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학생이 총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1학년에 있고, 그리고 1명은 제가 맡고 있는 2학년에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담당하는 2학년 학생은 자폐나 지적장애를 가지진 않고 있고 그냥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만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태워다 주시고, 또 학교가 끝난 뒤에 또 데리러 오십니다. 어머니께서 학교 앞으로 태워다 주시면은 제가 이제 휠체어를 가지고 마중을 나가서 학생을 태우고 도움반에 가서 도움반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핸드폰을 제출하고,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까지만 데려다 줍니다. 이 학생이 속해 있는 본 반이 3층에 있는데, 도움반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가서 본인의 반까지 직접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되게 낙담을 하거나 본인을 혐오하는 그런 자기 혐오를 가진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에 가려는 마음이 있고 좀 의지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외에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두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 본인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허리가 아프다거나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만 이제 반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황하는 학생이 가끔 있어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가끔씩 자기 반을 못 찾아갈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다니던 반이 아니라 새로운 반을 배정받고, 이동 수업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하고, 또 반 학생들이랑도 그렇게 사이가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반 학우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창밖을 보면은 이 학생들이 막 주변을 막 서성거려요. 학교 주변을. 반을 못 찾아가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학생 찾으러 나가고, 또 찾은 후에는 수업이 있는 반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요주의 학생들의 시간표를 다 외워가지고 이동 수업 때마다 미리 반으로 올라가서 학생들을 직접 이동 수업 반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 말고도 진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한 교시 내내 찾았는데 도저히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종이 치니까 이 학생이 어딘가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수업을 받기 싫거나 시험을 보는 게 싫어서 화장실에 은근히 숨어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무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가장 난감하고 힘들었던 적이 이제 학생들이 사라지는 경우였어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니까 그냥 온 학교를 다 뒤지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모든 화장실 가야 되고, 체육관 가야 되고, 급식실 가야 되고, 1층부터 5층까지 다 훑어야 되고, 그냥 학교를 뒤집어서 탈탈 털어야 돼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학교랑 모든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고, 또 교과 과목에 포함된 것도 아닌데, 아침 1교시는 무조건 밖으로 산책을 나가세요. 올해 제가 30이 되기도 했고, 올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지 요즘 따라 체력이 말이 아닌 게 느껴지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산책하기 되게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곳으로 자주 나갑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작년에도 저희 반 담임 선생님과 1년을 함께한 학생들인데, 작년에도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1교시 동안 산책을 나갔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는 산을 탔는데, 제가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산을 타려니까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다리 알이 베기긴 했는데, 엄청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쌩쌩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반 이상의 학생들이 산책을 하고 와서도 되게 쌩쌩하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작년에 출근을 했을 때는 거의 반에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밖으로 나가는 활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야외 수업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제빵 수업, 바리스타, 타 학교에서 받는 수업이 있습니다. 또 말 그대로 야외에서 하는 수업으로 숲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산에 가서 풀이랑 나무들에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게 어떤 나무고, 이게 어떤 풀이고, 이건 어떤 작용을 하고, 이건 우리 몸에 어떻게 좋고, 이 유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배웁니다. 작년에는 제가 3학년을 맡았는데 3학년은 모두 제빵이랑 바리스타만 수업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주 수요일에 시내로 버스를 타고 가서 외부 학원에서 제빵 수업을 지도를 했고요. 지도를 하는 거는 버스 타는 것 지도해줘야 되고, 거리에서 걸을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외부 학원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도하는 것을 합니다. 수업 때 학생들이 빵을 잘 만들 수 있게 학생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해줍니다. 다 제가 해본 거라 가지고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빵 수업이 주로 하는 야외 수업이었는데, 아직 올해에는 숲체험 한 번밖에 지원을 안 갔는데 다음 주부터 제빵도 가고 또 타 학교에서 받는 수업도 아마 지원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말고도 직업 체험을 하러도 가고 또 성교육을 들으러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출장을 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지도를 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야외 수업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오전에만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다시 학교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장애학급 지원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은 이것 외에도 자잘자잘하게 하는 일은 좀 있습니다. 또 사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 학생들마다 다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별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도 다르고, 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장애를 되게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자폐를 가진 친구들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합니다. 작년에도 자폐가 되게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자폐가 갑자기 훅 올 때 본인의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물건을 막 부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막 물어뜯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팔도 물어뜯고 막 자해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아닌 이상 대체로 되게 순하고 착하고 말도 되게 잘 들어줍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에 잘 따라주고, 혹시라도 장애학급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고 가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것만큼 좀 편하게 일을 하는 사회복무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복무하고 있는 이 부서가, 이 장애학급 지원이 저는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좀 편한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분야에서 복무를 하든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복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사회복무요원 잘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충성!